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. 오늘도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. 뭐 그래도 좋습니다. 3월이 올 거기 때문에 좀 추워도 이 정도쯤이야.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. 네, 이제 끝까지 다 오긴 왔습니다. 아이, 그럼요. 그동안에 참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고요. 뭐 두 분 논평하시면서도 이런 논평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제 거의 끝에 다 온 것 같아요. 이틀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최후 진술이 다가왔잖아요. 이 날씨도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는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25일 한 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혈압이 좀 오르시는 분이 많을 건데 그 말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징글징글하게 길게 또 얘기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게 뭐 2시간으로 시간 제한한 거죠? 제안했는데 뭐 지금 뭐 보수 패널들 얘기로는 한 40분 정도 네. 발언 40분 정도?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. 스타일상 적은 것만 얘기하겠습니까? 이것저것 붙이면서 이제 항상 거기서 헛바질이 시작되는 건데 네. 40분 준비해 갔어. 제가 볼 때는 40분 가지고 2시간 이상 얘기할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그날도 매우 좀 짜증이 날 거라는 생각이 많이 근데 들어요. 뭐 평상시 회의할 때도 50분은 혼자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뭐 2시간 정도 얘기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? 들리는 예. 말에 의하면은 주로 이제 자기가 본인이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서 원했던 거,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어떻게 방해했던 거,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전부 다 정리해서 할 거라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어떤 법리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건 하지 말고, 네. 그건 하지 말고 나는 일단 네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만드신다 그러거든요. 만드시고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그 비난을 통해서 내가 한 비상계엄이 어떤 걸 해야 됐나 여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선거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보수를 위하고 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. 뭐 이른바 내란일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어제자 신문, 토요일자 신문에 썼더라고요. 헌재 최후 진술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여야 한다. 뭐 코치까지 뭐 미리 다 해주고 있던데요. 뭐 그래서일까요?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.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과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. 뭐 자기의 추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윤석열 구치소 면회도 가고 뭐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렇게 또 뭐 민주당 비판하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태도가 싹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사과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를 추론이라고는 하지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대국민 여론전을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절연할 때 절연 못하고 계속 애들 관계를 갖고 그걸 보호해주겠다고 나대는 바람에 실제로 지금 윤석열 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실제적으로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윤석열이 A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A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지금 간절한 바람인 거죠. 야, 우리 선거해야 돼. 선거해야 되니까 부탁인데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, 국민들한테. 그래야 우리도 태도를 바꿀 거 아니야. 헌재 재판관은 모르겠고 네. 선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 두 가지 할 수가 없어요. 사과를 한다는 건 뭡니까? 계엄은 잘못이에요. 계엄이 잘못이면 뭡니까? 나를 파면해 주세요예요. 이 얘기 제가 할 그렇죠.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헌법재판관 앞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나를 파면해 주세요. 선처도 불가능해요. 선처를 왜 요구합니까? 내가 모든 잘못을 책임지겠으니 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일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선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얘기도 똑같잖아요. 내가 다 잘못이야. 저는 이 얘기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. 아까 그럼요. 말씀하셨던 네, 것처럼. 근데 절대.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은 뭐냐면 부탁이야. 우리도 살 길을 요만큼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이건 마저도 그 윤석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될 보수층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 생각에는 모레 윤석열한테 이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생각을 합니다. 말도 안 되죠.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사과했죠.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왜 자기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잖아요.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. 지난번에 이제 대국민 저 담화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그리고 그 자기 책임을 다 지금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층이 바라볼 때도 전 진짜 볼썽사나워. 어떻게 저럴 수 있어.
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지시에 따라서 비록 그들이 일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도 나의 책임이니 그들은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. 뭐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밑에 뒤에 그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나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. 그렇죠. 비상계엄을 했는데 국민들 절대 요번에 또 그 조기 대선에 오면은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.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런 나쁜 세력이다. 지금 앞에 20대 대선 때 가장 프레임을 씌운 게 강보을 검사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그다음에 이재명은 각종 뭐 비리로 얼룩진 범죄자 이 프레임을 또 갔잖아요, 그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계속 가는 식으로 할 거고 본인이 그렇게 나중에 나는 이게 좀 약간 뽀대라도 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걸 안 할 것 같아요. 오히려 뽀대나는 역할을 했던 건 제가 보니까 권성동 대표 같아요. 처음에는 막 이제 나는 우리 주구를 지키겠어, 뭐 당을 지키겠어 하면서 막 그냥 위했지 않습니까? 네. 마치 이런 장면이 연상돼요.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되니까 갑판장이나 기관장이 타이타닉 호에서 야 우리는 배를 지키겠어 승객들부터 빨리 뛰어내라면서 줄어가는 구명보트 숫자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구명보트가 이제 한 개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야 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구명보트를 내가 가서 인솔해야 돼 하면서 자기도 구명보트 타고 내리는 거죠. 지금 권성동 대표가 오늘 한 말은 딱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또 의리도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한 거 따지고 보면 네. 아니, 사과하면 반헌법 행위라고 인정하라는 거고 선처하면 내란 행위라고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네. 자기들 스스로가 계엄에 대해서 누구 잘못은 했습니다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. 저는 세상에 처벌 안 할 소위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자기들 그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인데 탄핵은 안 돼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면 유죄를 범했는데 처벌은 안 돼.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저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서서히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단계의 서막이구나. 아마 화요일 날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권성동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.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 출구 전략마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기 대선을 이길 수는 있거나 아니 의미 있는 승부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출구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만약에 잘못 출구 전략을 짜게 되면 제가 볼 때 권성동한테는 미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. 이 집단들이. 근데 네. 권성동이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딱 이걸 이야기했을까요?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네, 생각해 보니까 네.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26일에서 26일 날 첫째 부가 아, 독자한테 그렇죠. 배송이 된답니다. 4월 뒤죠. 예. 그러니까 최후 진술 바로 다음 날 맞습니다. 예, 딱 날짜를 맞춘 것처럼 그렇게 그때 됐어요. 우리가 여기서 아마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한동훈이 언제쯤 등판하겠냐 그랬을 때 아마 헌재의 결심이 끝나면은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바로 밖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것 느낌이 맞아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면은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할까? 첫째는 윤석열, 김건희.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. 둘째는 뭐 이제 이번에 대선 나오려는 홍준표. 저는 두 번째는 권성동이라고 생각해요. 왜요? 왜냐하면 계속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갖다 위하면서 네. 그걸 했는데 네. 한동훈은 뭐냐면은 내가 왜 윤석열을 버려야 했는가를 갖다가 말하면서 비상계엄이 틀렸고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을 갖다 해제 의결을 했고 예. 그다음에 탄핵까지 통과시켰다 이렇게 했거든요. 자기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 벗어나려는 명분을 잡아준 거죠. 그러면 가장 두 번째로 이제 어려운 위치에 처한 사람이 권성동이 돼버리죠.